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신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 주어져 있는데요. A식에서는 X의 개수, B식에서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A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나오는 부분만 하면 되죠. 1차 부분하고 상수하고 1차 이렇게 곱하기 될 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계산해주면 이 값이 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 값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10 해서 가볍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x에 x가 곱하기 될 때 제곱계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플러스 3 나오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에다가는 이렇게 2차항 이제 곱하게 되면 또 제곱항 되는 거니까 플러스 5에서 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이 b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 이렇게 더 얻어지는 건가요? 되셨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만 다 이렇게 전개할 때 그 부분 먼저 골라서 좀 전개하게 되면 좀 효율적인 계산이 된다 뭐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고,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식을 좀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연습들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당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 가는 건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조립제법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요게 x 플러스 2로 나눌 때 이 부분을 이제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 부분 이렇게 a 값은 좀 결정된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자, 곱하기해서 좀 쓰고요. 계산해서 쓰고요. 곱하기해서 쓰고. 그 다음 이제 여기 개수들을 쭉 써야 되는데 4차항, 3차항, 2창인데 2창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B값이 이제 0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B값은 0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연산하게 되면 C값이 얻어야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C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4 처리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뭐 곱하기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8 썼고요. 5 계산됐고, 그럼 마이너스 10에다가 또 이제 2를 좀 더하게 해두니까 D값은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D값은 또 계산하니까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더 처리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A, B 둘을 좀 곱하기 해주면 뭐 이 부분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C, D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16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 계산들을 좀 더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정답 16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 구해가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립제법은 또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그러든지 이렇게 목과 나머지 구하가는 데 있어서 1차로 나눌 때 가장 쉽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복수수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됐을 때 뭐 실수 부분 2x-6 부분들은 2하고, 그러니까 8의 x는 4 이렇게 얻어지면 되겠고, x-y 이 부분들은 9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4-y 값은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y 값은 마이너스 5 해서 x과 y 값을 구해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복소수 상등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또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뭐 주어진 식 자체를 뭐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리가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복소수 상등에서 나왔다라는 이론 체계만 정확하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을 때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 근 나오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3. 알파 베타 해주면 이제 a분의 c 이런 형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1 해서 가장 기본적인 두근 합 두근 곱을 좀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알파 플러스 2하고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한 결과를 구하라. 전개해주면 되죠.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에다가 6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뒤에 값이 10이니까요. 전체 계산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기본적인 이론 틀 돼 있다면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4차 방정식 조제인데요. 실근은 좀 알파 베타라고 한다.
실근을 좀 구해야 되는가 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4차식이면 근이 4개인데 실근은 2개밖에 없나 보죠.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보면 이제 짝수차만 있는 그런 거니까 이제 뭐 보기 차식이다라고 해야 되겠고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죠. x 4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0은 이꼴 제로 되어 있는데 1에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만들려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5 이꼴 제로 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뒤쪽 부분들은 이쪽에서는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곳에서 실근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뭐 알파 제곱 허금 베타 제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가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곱해서 더하기 한 결과는 당연히 뭐 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 2차식 형태 인수분해 과연 할 수 있느냐? 뭐 가장 기본적인 패턴 뭐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너무 고민 없이 고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20이고 건널비 주어진 이제 직면체가 있습니다. 그럼 뭐 변 길이를 A, B, C라고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모서리 더하겠네. 모서리가 4개씩이네 그죠? 그럼 이제 뭐 4로 나누면 되니까 20이니까 4, 5, 20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건널비는 A, B, B, C, C, A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콜레 B, C를 2번 씁니까? C, A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면들이 각각 2개씩 있는 거죠. 건널비가 20이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을 10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각 모서리에다가 2를 좀 더하기 한 곳에 새로운 직면체 만들었을 때 직면체의 대각선 길이 이렇게 됐거든요.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면 각각 변 길이 제곱해서 더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곱 그다음에 제곱 원래 C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왜 이럴까요? 제곱해서 더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씌운 이런 부분들이 대각선 길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개를 하게 되면요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C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할 때 4배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4, 4, 4, 1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제곱들 이런 부분들만 따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부분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된다는 항목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값 자체가 뭐 여기 이제 5를 나온 부분들 대입해 주면 25 마이너스 요건 이제 10이었으니까 20 이렇게 대입해서 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결과는 이 부분이 5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 20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25에다가 37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도 전체적인 계산 결과 루트 37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제가 지금 직육면체 그리지 않고 풀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직육면체를 좀 이렇게 그려서 풀이를 해 가면 되는 거죠. 변기를 A, B, C 이렇게 좀 놓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뭐 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직육면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패턴이니까요. 조금 이제 연습했다면 뭐 저거 좀 설명할 때 이렇게 직육면체 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기를 A, B, C 해서 풀 수 있도록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니까요.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원래는 뭐 대각선 길이 이런 부분들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로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곱셈 공식하고 연결시켜가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수 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값은 0이 아니겠고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부분들이 돼 있으니까 요건 뭐 판별식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죠. 짝수 형태로 좀 돼 있군요. 그러니까 뭐 4분의 D 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할 때 A 곱하기 해주겠고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처리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뭐 0 이렇게 처리될까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B제곱 플러스 2AB부터 쓰는 게 나은 건가요? 마이너스 3A제곱 이렇게 써야 이제 순차적으로 좀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A분의 B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 전체식을 좀 A제곱으로 좀 나누기를 해서 아예 그냥 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A분의 B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를 아예 만들어 놓고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인수분해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플러스 3 처리가 되겠고 A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분의 B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 또는 A분의 B 이 계산 결과 1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게 되면요. 서로 다른 두 실수 A,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계산 결과 1 이렇게 되는 일은 이거 없겠죠. 그럼 이제 계산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3 해서 3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 뭐 완전 제곱식 만드는 부분들이 판별식 D가 제로입니다. 뭐 이런 이론을 좀 적용해 간다. 이것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이 연결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2x제곱 플러스 3x y하고 5x 이렇게 좀 같다 해서 서로 관계를 좀 살펴가는 거죠.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m에서 이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나는 이 x 값을 좀 열심히 구해가는데 이건 별 근 없다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죠. 그럼 역시 또 판별식을 좀 살펴가는 또 역시 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좀 써가면 되죠. 2배에 그럼 이제 또 4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만나지 않습니다. 근 없다. d 0보다 작다 이렇게 연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2m 되겠고요. 마이너스 7 0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m 값은 2분의 7보다 작다 해서 m 값의 범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뭐 자연수 개수다 라고 해주면 2분의 7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1, 2, 3, 3개가 있는 건가요? 3개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새로운 뭐 2차 방정식 문제가 된다라는 요 관계, 요 부분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괜시리 좀 이렇게 직선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당식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다 된 게 아니라 뒤에 그거 있어요. 인수분해 안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전개를 또 그냥 막 하게 되면 이게 힘드니까 일단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전개를 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처리가 돼서 뭐 공통 부분이 좀 생긴다라는 이런 사실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요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크게 묶어서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뒷부분들을 a 5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a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해서 치환해서 좀 모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되니까 자연스럽게 a 플러스 1에다가 a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뭐 대입만 좀 잘하면 되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이것에 더하기 되면 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5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 9 처리해 주면 이제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쭉 자 했는데요. 이때 또 A, B, C, D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D 값이 더 커야 되겠다. 어이쿠. 그러면 이제 뭐 문제 주어진 식 모양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를 좀 먼저 써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칠 때 이거 이제 비교해서 B, D 비교했을 때 D 값이 더 커라. 이런 형태가 되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이제 AD 마이너스 BC를 계산하라.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에다가 D값 6이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 빼기 쓰고 BC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뭐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좀 마이너스 4였죠? 아우, 이런 거 풀 때는 중간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되니까. 되죠? 네,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부분 떼었으니까 8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0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이제 주어진 부분들 이제 전개했을 때 이제 공통적인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이용하는 풀이 사실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들만 치환해서 A 혹은 뭐 좋아하는 문자 T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처리해도 되는데 기왕 뭐 공통 부분 처리할 거라면 저희가 한 것처럼 여기 저는 좀 이제 좀 더 확대한 거죠 그만큼. 그럼 뒤 부분들만 이렇게 이제 플러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리 어렵지 않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치환하는 부분들은요, 아까 제시해준 대로 요만큼 일부분 같은 부분만 치환해서 풀이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 자, 루트 이 부분 이제 결합하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이죠. 언제쯤 되느냐. 우리가 이제 복소수 이론 공부할 때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A 값은 0보다 큰 거고요. 그다음 B 값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때 이제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나와 있다면 A-B의 절대값 이렇게 돼 있는데 A 값은 좀 양수가 되고요.
b 값이 음수인데 이제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양수가 되니까 이거는 뭐 a 마이너스 b 그대로 풀리면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a 값이 0이니까 뭐 그대로 또 풀려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배의 b-a의 제곱 이렇게 루트 딱 씌워져 있는데요. 이게 좀 사람 좀 풀려 나올 때 이제 뭐 2로 이렇게 풀려 나오면 되겠고 b-a 부분들 이렇게 이제 음수니까 풀려 나올 때 이제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좀 바꿔서 a-b를 써가면 되죠. a-b가 이제 아까도 이제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풀려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배의 절대값 b 이렇게 처리되는데 b 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풀려나오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보이는 대로 하나 좀 소거해 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마이너스 2b에서 또 뒤에 소거가 됩니까? 하하,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에서 좀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좀 범위 결정해주는 부분들 이 부분만 좀 정확해지면 되겠죠. 그 다음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좀 많이 연습한 부분들이니까 좀 자신감 있게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범위 구해가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 그것만 잊지 마시고요. 중간 계산할 때는 좀 4 풀려 나올 때 또 이렇게 또 2로 또 좀 처리 안 해가지고 계산 미스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부분적으로 좀 신경 쓰면 풀이 무난히 좀 잘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 부분들을 좀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 이런 게 키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i를 분자 분모에다가 좀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1 더하기 1 해서 이제 2분의가 되겠고 여긴 1 빼기 1에다가 더하기 2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i요. 아이쿠.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사라지고요. 약분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fn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다. 이렇게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i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갈 때 이제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가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겠고 i제곱 마이너스를 되겠고 그럼 세제곱하게 되면요 이곳에 마이너스 i 곱하니까 i 되겠고 네제곱하면 1 이렇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이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야 할 건데 요 좀 4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이게 좀 0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분마다 규칙이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F1, F2, F3 이런 식으로 해서 F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51까지 간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4의 배수도 형태로 좀 쭉 소거해 가게 되면은 4 곱하기 12 해주면 이제 48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뒤에 그러면 이제 51이니까 어떻게 되면 3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은 결국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다 이런 형태. 즉 3개가 남는 부분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계산하는 거니까 또 i 부분들은 좀 소거가 돼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복소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주어진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i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규칙. 사실 좀 학습을 좀 진행하게 되면 또 흔하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연습을 좀 통해서 뭐 연습이 좀 덜 돼 있다면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연습하고요. 해서 자신감 있게 내부마다 규칙입니다. 이런 거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1번 마무리합니다. x-x분의 1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뭐 그냥 계산하게 해주면 좀 너무 불편한가요? 그래도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 어떻게 좀 현명하게 잘 할 수 없을까요? 뭐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x-x분의 1 이게 좀 전개. 사실은 좀 주어진 식을 좀 대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x 빼기 x분의 1 더하기 x 그럼 여기 좀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좀 나을까요? 이렇게 좀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2 돼 있으니까 뭐 2 플러스 x 이렇게 좀 만들어서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x 빼기 x분의 1 빼기 x분의 1 또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 부분들이 또 2가 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2-x분의 1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모양이 좀 살짝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어진식 부분들은 뭐 그냥 전개해 가는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개하면 뭐 계수가 또 조절되는 거니까요. 자, 2x 빼기 x분의 1 세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8x 세제곱 가면 되겠고 빼기 그 다음에 3배의 앞에 거 제곱하면 4, 3, 12x 제곱 x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제곱 쓸 뻔했습니다. 뒤에 x분의 곱하기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는 또 3배의 또 2 곱하기 주면 6이 되겠고 그러면 x분의 6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빼기 x분의 2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x 세제곱에다가 여기가 3배의 2가 한번 곱하기 될 거니까 6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죠? 뒤에 게 제곱되는 거니까 4, 3, 12 x분의 12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x 세제곱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개수가 좀 거꾸로 조절되어 있고 뭐 이 부분들을 좀 두 식을 좀 더하게 하는 거니까요. 9배의 x 세제곱 그럼 뒤에 것까지 묶어서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는 더하게 해주니까 얼마인가요? 18의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가는 내용.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이런 부분들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걸까? 이런 건 또 x 빼기 x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 x 마이너스 x분의 1 또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에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현재 주어진 식 이 값이 이제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대입을 열심히 잘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에다가요 2를 좀 대입하면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를 좀 대입을 해주는 건요. 2 대입하면 얼마가 됐습니까?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4에다가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4, 9, 36 그러니까 12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26에서 36 이렇게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은 좀 서러지고 그럼 90이 답이 되는 건가요? 정답 90 해서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주어진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주어진 식 문제 형태에 따라서 과연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제가 지금 다른 방법도 이렇게 좀 제시해 좀 보여드렸지만 뭐 이런 뭐 전개해서 처리하더라도 나름 이제 규칙이 나오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을 뭐 그냥 전개하더라도 나온 부분들이 개수가 좀 아름답게 조절돼서 이렇게 좀 개수가 같은 부분들 모아놓으면 이렇게 좀 깔끔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좀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형태다. 이런 부분들 보여드렸으니까 요건 조금 그래도 이제 재밌는 유형이니까 연습장에다가 뭐 한 가지 답만 하지 말고요. 다른 형태도 좀 전개를 해서 다양하게 풀어가는 방법들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신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4차 방정식, 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어진 식을 보니까, 오호,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재미난 특징이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개수가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상반 방정식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요. 가운데 차수 부분들은 이제 전체를 좀 나누게 해주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공통 끄집어낸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주어진 부분들은 맨 앞쪽 부분들은 x 제곱이 되겠고요. 맨 뒤쪽 부분들 이렇게 좀 개수가 같은 거 좀 짝을 져서 이렇게 좀 묶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처리되겠고 x 빼기 x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앞쪽 부분들이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될 거니까 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더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엔 여기 마이너스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겠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계산돼서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x 더하기 x분의 1 이곳에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4 한번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랑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번은 이제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앞에 끄집어냈던 이제 x제곱을 이제 하나씩 곱하기 주면 되니까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인수분해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뒤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혹은 앞쪽 부분에서 이제 실근이 되는 거죠. 실근. 판별식을 좀 해보게 되면 4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0보다 큰 거니까 실근 이렇게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쪽 식에서 실근의 합, 두근의 합, 알파 베타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가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입니다. 4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수분해 골고루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주어진 식의 특징은 자, 계수가 이렇게 대칭 구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 대칭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때 이제 뭐 가운데 차수로 전체식을 나눠주기, 뭐 가운데 차수를 이렇게 공통으로 꺼낸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계수 같은 것끼리 모아주고, 특히 이제 앞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가 돼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좀 불편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원상복귀 해준 결과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이 정도쯤이라면,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했다면 굳이 뭐 이렇게 치환하지 않아도 곧바로 좀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곧바로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도 가능하죠. 자, 이런 거는 뭐 조금 좀 불편하면요, 치환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연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그 상반 방정식 큰 틀에서 계수가 대칭 구조인 형태의 인수분해,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방법 형태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은 충분히, 그리고 문제 유형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제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립제법을 해서 인수분해 가는 게 뭐 고차식의 인수분해 법이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1이 되는 것 같군요. 1 마이너스 k 처리해서 이제 쫙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이제 뭐 중근을 간다 하지만 뭐 뒤쪽 부분에서 판별식 좀 살펴가면 되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4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결과를 하나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게 지금 중근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풀이법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 이렇게 처리했을 때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이 부분들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즉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근을 갖게 되게 되면 이 하고 앞에 있는 부분하고 이제 합쳐서 이제 중근이 될 수 있는 요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건 이제 뭐 나머지 정리 원리를 이용해서 x에다 이제 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k 이 결과가 0 이렇게 돼서 k 값은 2입니다. k 값이 2일 때 이제 또 중근을 갖겠다 해서 구해가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냥 또 조립제법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좀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중근 같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뭐 너무 쉽게 뒤쪽에 이제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판별식만 좀 하는 이런 우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앞에랑 같아지는 이 아이디어 아니 좀 기억해서 실수 없이 답을 좀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2였죠. 됐습니까? 조금 집중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요.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기억 속에 좀 넣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실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식 쭉 주어져 있는데요. 세별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인수분해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문자가 좀 많죠. A 문자 어이구 차수가 넘고, B도 2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1차가 되네요. 그죠? 여러 문자, 즉 복잡한 식 이렇게 됐을 때는 차수 낮은 문자 정리해야 되죠.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 이 원리를 좀 아느냐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C가 들어간 부분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을 이제 C 공통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C가 안 들어가 있는 앞에 부분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또 이번에 또 a가 공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정리만 요것만 딱 하니까 뭐 괄호 부분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제 공통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c 플러스 a 부분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게 뭐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세배로 하는 삼각형인데 두 변 길이 합이 0이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앞에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값하고 b 값이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인수분해의 큰 틀의 원리 뭐라고요? 여러 문자 복잡한 식돼 있을 때는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 이 부분들 확실하게 좀 학습돼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원리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2차 함수 주어진인데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인가요? 함수값이 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2차 함수 최고차가 연결해 볼 쭉 그렸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런 얘기는 뭔가요? 쭉 이렇게 좀 대입을 좀 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하고 4를 대입했을 때 나온 이 결과 y값이 함수값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이차 함수는 이제 대칭 구조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4의 중점에 해당하는 일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대칭축이다 이런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함수값 같다 이런 부분들 대칭축을 가르쳐 주는 정보다. 이렇게 좀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를 적용해 가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적용해 주면 이거 좀 문자랑 좀 이론이랑 좀 헷갈리면 안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기 이론 파트에서 abc라는 것은 뭐 2차부터 2차, 1차 상수 갈 때 이제 abc 이런 순서고요. 문제 적용해 가면 마이너스 2분의 a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1이다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죠. 이런 정보가 되어 있겠고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 돼 있다는 얘기는 뭐 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f1 계산 결과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결과가 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 a 값 마이너스 2 적용해 주게 되면 b 값도 이제 마이너스 2 해서 결과를 얻겠습니다. 즉 함수식 자체가 얻어지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함수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범위 주어져 있으니까 뭐 대칭 구조가 4가 돼 있으니까 5는 이거보다 좀 더 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프 될 때 뭐 최대값은 당연히 5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F5가 이제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겠고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처리 주는 거니까 정답 13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뜻 파악해가는 그런 절차 이 부분들만 조금 학습을 좀 잘하면 이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됐습니까? 대칭축에 대한 정보다. 이 됐습니까?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대칭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제 문자값을 이렇게 얻어가는 절차. 이 부분들이 뭐 문제 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보기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쿠 4개씩이나 해야 되는데요.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최고차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전개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개한식 맞습니다. 기억 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구해달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이렇게 지금 풀어야 되는 이런 항목이죠. 그럼 이제 x 값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 루트 안에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서 이제 복수수 i가 풀려가는 이런 내용. 앞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군요. 그래서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 부호가 다르면 주어진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디귿은 이제 뭐 역시 그냥 판별식처럼 알아보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처리되는데 A하고 C하고 이 둘의 이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곱하기 한 부분에 마이너스. 근데 이제 앞에 것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과가 0보다 커지는 이런 내용.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AC 부호가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부호가 다른 또 근을 갖는 좀 더 구체적인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 이거 거의 이론 점검을 하는 문제군요.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이제 허근을 가지면 이렇게 좀 주어지는데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허근을 좀 가게 된다면 P-QI 또 이제 근이다. PQ가 이제 실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겠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ABC가 이렇게 좀 주어진 상황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뭐 또 무리 없이 정답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리을은 좀 살짝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2차 방정식에서 P 플러스 QI 허근을 갖게 되면 P 마이너스 QI 혈례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문제는 이 ABC가 실수다 허수다라는 조건이 없는데요. 문제 좀 보기 설명 없는데요. 그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꼴 제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 근의 공식을 구하게 되면 x 값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뭐 허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이 부분들이 뭐 i가 돼서 이제 혈렉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주어진 이렇게 지금 혈렉을 가질 때는 이 abc가 뭐가 돼야 되죠? abc가 실수입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I 부분 된 부분들이 반드시 부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B 부분에 이제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허수 부분들은 부호가 안 바뀌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니까 리을 부분들은 매우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함정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죠. 이런 공부가 좀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알파라 베타가 뭐 근이라면 이제 주어진 이 부분에다 싹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5-3 알파 이런 형태가 좀 근으로 좀 생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괄호 안 부분들은 지금 이쪽 부분에 근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근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x 자체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근 자체는 2분의 5-3 알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습니다. 베타를 대입했을 때는 5-3 베타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두 개의 근을 좀 어떻게 달라? 곱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분의 25에다가 15 알파 플러스 베타 처리 되겠고 9 알파 베타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곱하기 해주면 45가 되겠고 여기가 6이면 마이너스 6, 5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60에 70에서 54를 좀 빼야 되는 이런 항목이라면 계산 결과 그러면 4분의 16이 됩니까? 16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것 좀 약간 좀 평상시 풀이할 때는 그냥 fx를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변형된 식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좀 변형된 식이 나와서 조금 좀 당황스럽지만 뭐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좀 뭐 알파 베타가 이제 곧바로 가르쳐주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더 그래도 좀 독특한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요. 역시 또 학습은 꼼꼼하게 그리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부피가 주어져 있습니다. 3차식으로 주어있는데요. 직육면체의 각 모서리 길이는 x가 개수가 1인 1차식이다. 그렇다면 얘기는 뭐 이거 1차식 3개가 좀 곱하기 되어 있는 그런 형태군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인수분해를 좀 잘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1, 5, 7,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마이너스 1, 3의 약수의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 4, 3에 마이너스 3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x 플러스 1 조진식이 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 또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아이고 똑같은 변기가 두 개가 되어 있군요.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건널비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변 길이를 우리가 a, b, c 이렇게 줘져 있을 때 건널비를 좀 구해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배의 a, b, b, c, c의 이런 형태의 좀 건널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좀 조용히 가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요, 두 배의 이제 둘을 좀 곱하기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죠? 괄호 열고 x 플러스 1에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곱하기 할 때 x 플러스 1이 공통이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한 게 이게 지금 두 번 나오는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1이 뭐 공통으로 좀 나오는 거군요. x 플러스 1 공통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x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배의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인수분해 좀 잘하고 곱하기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2x에다가 3x 되겠고 6에다가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연산의 합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a, b, c 값이 다 얻어졌는데 문제에서 ac 마이너스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요. 그럼 이제 a하고 c하고 곱하기 해주면 7이 되겠고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답을 이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것 같고 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주어진 식 인수분해해서 열심히 풀어서 건널비를 구해가는 형태 자연스럽게 좀 풀이 진행하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다. 각 모서리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 열심히 이제 인수분해해서 변 길이들을 좀 이렇게 잘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건널비 구해가는 식 패턴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연결돼가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좀 복잡하게 생겼죠. 뭐 이 부분들 전기에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여기 부분들이 공통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x제곱 플러스 4x 여기는 전기에서 4 그래서 뒤에 이제 플러스 2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뭐 x제곱 플러스 4x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t로 이렇게 딱 치환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치환하면 이제 범위도 바뀌는 거니까요. x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돼서 먼저 t 값의 범위를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2차함수 이렇게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마이너스 2 되는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을 대입해 줬을 때 0 최대값이 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면 4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함수가 이걸 이제 치환했을 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로 바뀌는데 이때 이제 t 값의 범위가 여기 나온 결과가 t 값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야 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차함수의 최대체도가 되겠습니다. t에 관한 식을 해주니까 꼭지점의 t 좌표는 또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래프 모양이 이만큼 좀 사용돼 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6 마이너스 8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결과가 좀 1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줘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니까 1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최소의 합은 당연히 11 될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큰 틀에서 보면 뭐 최대 최소를 뭐 2번 구해가는 절차가 담겨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쉬운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정상적이라면 2학기 과정에 뭐 합성함수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될 건데 좀 너무 시험 문제가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좀 만만치 않은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어진 식에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요소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4차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공통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치환해서 나중에 식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치환하게 되면 치환한 범위 형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치환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좀 이렇게 들어온 거죠. 됐습니까? 범위가 이쪽으로 이렇게 좀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은 주어진 범위에서의 이 함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제한변에 표시해가지고 뭐 이 참수 최대 최소 구에 관한 절차 자체가 뭐 이게 특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큰 틀 자체 최대 최소를 이제 2번 구해가는 절차처럼 생긴 이 자체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많이 까탈스러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입니다. 세제곱의 개수가 2인 3차식 px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와,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 7. 이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x 이렇게 됐을 때 뒤에 있는 숫자가 2x 플러스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 여기 좀 보여야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자, P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관계 뒤에 식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된 식에다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제 0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1,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근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px 빼기 2x 플러스 1 이런 식 자체가 최고차 개수가 2라고 했었죠. 2배의 x-1, x-2, x-3이다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px라는 식이 자, 이렇게 좀 이항시켜서 좀 다시 써야 되겠죠. 2x 플러스 1 이렇게 된 식이다. 그래서 px를 좀 우리가 좀 예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px를 이제 5로 x-5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요. px를 이제 x-5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머지를 좀 구해간다는 얘기는 p에다가 이제 5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 이제 0 되게 하는 숫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p5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5 대입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대입해주면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8에다가 6, 8, 48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59가 되는 건가요? 해서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마지막에 숫자 5 집어넣어서 풀어가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요거 맨 처음에 식을 이거 얼마나 좀 잘 관찰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관찰 결과로 요 식을 이렇게 좀 써놓는 이 부분들 와 이게 이제 풀이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항시켜 놨을 때 이곳에 이거 새로운 이런 식에 1, 2, 3 집어넣으니까 만족되는 거니까 근이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식을 만들어 가는 거죠. 됐습니까? 식 관찰에 의해서 만들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근 가는 식 만들어가는 절차
좀 평상시에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이니까요. 연습을 좀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연습을 통해서 확실한 문제 유형이 될 수 있도록 풀어갈 수 있는 유형이 될 수 있도록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3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뭐 통분하면 관계식이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순서를 좀 이쁘게 쓰면 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주어진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되겠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 부분들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런 이론들을 적용해 가면요. 마이너스 8분의 A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8분의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얻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또 이것도 뭔가요? 오후 좀 까탈스러운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 감마의 제곱, 감마,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건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제곱이 되겠고 2배에 지금 2개씩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해서 빼야 되는데 먼저 알파, 베타, 감마가 공통이 되겠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부분 나오는 그런 내용들. 평상시에 연습을 좀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좀 관여된 그런 식이 좀 나온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면 9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뭐 마이너스 8이니까 2, 8, 16 되겠고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큰 숫자부터 48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 57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3차 방정식의 뭐 근과 계수의 관계 학습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 자체가 조금 불편한 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런 부분들은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좀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으면 그 형태에 맞춰서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2개씩 이렇게 곱하기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이게 좀 연습이 좀 살짝은 좀 돼 있어야 되겠죠.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될 그런 공식이 나온 거니까 뭐 좀 덜 돼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다면 뭐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쭉쭉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이어집니다. 원 위에 n개의 점 선부를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와우 이렇게 긴 식인데요.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선분을 모두 연결하게 되면 8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바깥에 있고 5, 6, 7, 8, 8개 부분들 이렇게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 또 뭐 대입하면 또 8이 나오나 봅니다. 자, 근데 원의 내부가 57개 부분으로 나눠지려면 아이고 그럼 이 계산인데 그럼 n 4제곱 빼기 6n 세제곱 플러스 23 n 제곱 마이너스 18 더하기 24 이렇게 쳐야 되는 거고 이게 57이면 나누게 됐던 24 이게 곱하기 해주면 24 곱하기 57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인가요? 와, 그러면 이게 n 4제곱 빼기 6n 세제곱 플러스 23 n 제곱 마이너스 여기 또 n도 하나 뺐는데요. 18n에다가 이걸 이항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24 공통에다가 그러면 57 그러니까 마이너스 쓰고 24 공통에다가 56이 되겠는데요. 1 빼기 57이니까 그럼 56이면 7, 8이 56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인수들 좀 살펴봤습니다. 4차식 뭐 1,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23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4 곱하기 7 곱하기 8 뭐 이런 숫자죠. 이거 좀 조립제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 해야 될까요? 7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은 뭐 더 참아자 0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7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1이 되겠고 7을 해주면 여기가 좀 30이 되는 건가요? 2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192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92 곱하기 7 이렇게 좀 처리가 될 건데 7은 이제 공통적인 요소니까 이 부분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건데 24 곱하기 8 이렇게 쳐주면 48, 32에다가 16에 192가 되죠.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0 돼서 와 7을 좀 찾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찾아서 인수분해서 좀 답을 구해야 될 그런 답을 구해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4차로 돼 있고 뭐 뒤에 있는 숫자가 좀 너무 커가지고요.
인수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요 부분들 사실 소인수분해 좀 안 해놓은 그런 형태로 해서 소인수분해 놓은 형태로 해서 지금 인수들을 좀 보고 제가 이제 7을 지금 선택해서 대입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해가는 부분들 뭐 숫자 크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켜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24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n에 대해서 주어진 식, 상당히 복잡하게 주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또 나중에 1부터 20까지 대입한 결과들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당연히 뭐 허근 갖는 식이겠고요. 그러니까 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0 이렇게 되는 식이 되겠고 주어진 식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이렇게 양변에다가 좀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해서 뭐 세 번마다 규칙이 된다는 사실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알고 풀이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렇다면 주어진 식들도 뭐 세 번마다 규칙돼 가는 거니까 그래도 한 번은 좀 알아봐야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오메가가 되겠고 분자 부분들은 여기가 이제 1로 끝나는 거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계산 결과 1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요. 2를 좀 대입해주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주어진 부분이 이제 오메가 제곱에서 끝나야 되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런 모양. 자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0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3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이 되겠고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데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세제곱이 1 되는 거니까요. 2분의 여기까지 또 0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2분의 이렇게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 그럼 그 다음부터 뭐 규칙이니까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거쳐서 어디까지 쭉 하라고 했습니까? F20까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요게 이제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3, 6, 18, 6번 있겠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두 개가 남는 거죠. 그럼 이제 F1, F2 이렇게 두 개를 좀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1, 2, 3을 좀 더하게 해주면 이게 이제 2분의 3이 되죠. 6 곱하기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들이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9에다가 1 이렇게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0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뭐 허근 갖는 식들, 그 식의 이제 특징 좀 살펴가는 거죠. 요 식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 풀이들 사용되는 거 보였죠. 근데 여기 결정적인 건 이게 세 번마다 규칙이다. 이 부분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요. 세 번마다 규칙이라는 거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F1, 2, 3 구하고 그 규칙에 의해서 주어진 식도 이렇게 좀 살펴가고.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번마다 규칙이 좀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아이고 자꾸 별 표시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명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까탈스러운 그리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5번 영신요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식 fx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특이하게 주어져 있네요. f형은 3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fx 자체가 뭐 상수항은 아는 거니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fx 제곱 그러면 이제 ax 4제곱 되겠고 bx 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인데 이 부분들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이런 거를 좀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좀 상당히 까탈스러운 거군요. 이게 좀 보기차식 이런 형태니까 보기차식 뭐 그냥 인수분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을 가야 되는데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갈 수가 없는 그런 내용.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제식을 써놓고 풀면 되죠. 뭐 최고차 좀 고려해서 x 제곱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고려해서 1 이렇게 써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c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x 4제곱 처리가 되는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고 3차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죠? 1차, 2차에 1차, 1차에 2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c 플러스 b, x 세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차 나오는 부분은 2차의 상수항이니까 A, 2차의 상수항 더하기 3, 그 다음에 1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 C 이렇게 처리해서 X제곱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차항 부분들은 3C에다가 더하기 B,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상수항은 3이면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현재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A, C 플러스 B, 3차항은 없으니까 0이 되겠고요. 2차항 부분들은 A 더하기 3 더하기 B, C 결과가 B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뭐 3C 플러스 B 역시 1차항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 B가 마이너스 AC가 되겠고, 이게 이제 또 마이너스 3C 이렇게 처리되는 되는 거죠. 이 부분들에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C 공통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A-3은 있고 채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풀이를 좀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습니다. C 값이 0일 때 하고 A 값이 3일 때 하고 둘로 좀 나눠서 풀이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C 값이 0이면 B 값은 자동으로 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또 이건 가운데 식에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C 값 0, B 값 0이면 A 값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fx 자체가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0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3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3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또 가운데에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6 플러스 bc는 이꼴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 값을 그럼 또 어떻게 되죠? c는 여기 부분에서 처리되면 되죠. B를 소개하는 게 나은가요? C를 소개하는 게 나은가요? C를 좀 그래도 좀 소개한다고 봐야죠. B가 있으니까. C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그러면 3분의 B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이항시키면서 3을 곱하기 해주면 B 제곱 플러스 3B 마이너스 3, 6,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B 플러스 6, B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가 3인 상태에서 B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거나, 그럼 B 값이 또 마이너스 6이면 또 어떻게 되죠? B 값이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C 값은 그럼 2가 되는 건가요? C 값은 2 이렇게 처리되겠고, B 값이 3 이렇게 처리되면 그럼 C 값은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가요? 3 처리되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에 대한 함수식을 딱딱 그래서 써가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2차 함수식을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다, 3개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좀 이게 보기차식 부분들을 좀 다른 원리 형태로 좀 해갔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미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보기차식이니까 그 인수분해를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좀 주어진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신 이제 이렇게 최고차하고 미지수를 너무 많이 놓으면 안 되죠. 최고차하고 상수항 부분들은 쉽게 좀 결정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놓고 전개하고, 그다음에 항등식 처리하던 이런 관계식 만들어서 풀어가는 이런 형태를 좀 취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연산을 좀 제법 좀 많이 해야 되고 다양식 전개도 좀 해야 되겠고, 조금 길어지는 식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발휘하고 연습을 좀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25번 영식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아주 평이하게 내온 문제들이 없이 그래도 조금씩은 좀 다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야 될 그런 좋은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식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